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질문 받겠습니다. 없어 질문? 시험 보면 잘 볼 거야? 근데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믿어볼까요? 안 믿기는데? 잘 할 수 있습니까? 에? 예? 가령 요런 거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 여기 111페이지에 2번인데 그냥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그래프예요? 그치. 속력이랑 시간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속력 값이 보여. 만약에 등속 운동이면 어때야 돼? 등속 운동이니까 그치. 평행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3초를 기준으로 전이랑 후로 잘라 보면은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속력이 어때? 처음에 0이었다가 1초일 때 9.8이었다가 2초일 때 19.6이었다가 계속 속력이 어떻게 해요? 증가 중이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이거 뭐 약간 뭐랑 비슷해? 자유낙하랑 뭔가 속력이 똑같지, 그치? 여기서 속력이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초부터는 속력이 29.4, 29.4로 이게 안 바뀌지. 그럼 3초부터는 등속이 맞는 거죠. 그리고 속력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기억, 0에서 3초 동안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요거는 속력이 같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등속이려면 어때야 돼? 속력 시간 그래프가 요렇게 시간축에 평행한 이런 형태로 나와야 속력이 안 바뀐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0에서 3초까지 속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속 운동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보면 3초일 때 속력이 얼마예요? 29.49, 계속 29.4잖아요, 그죠? 그래서 3에서 5초까지 몇 초 걸리는 거야? 그쵸. 3초에서 5초, 뭐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이잖아. 그래서 2초 곱하기 29.4 미터 퍼 세컨드는 분모의 1초가 분자에 29.4m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두 개를 곱하면 분모와 분자의 초 하나씩 사라지면 58.8m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한 거랑 똑같냐면 그쵸. 그래프 밑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속 운동처럼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요 0초부터 3초까지 간 거리는 얼마가 나올까?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속력과 가로축에 시간이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방금 한 게 뭐였냐면, 등속 운동인 3초에서 5초 사이를 보니까 얘가 이 이동 거리를 봤더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속력이 29.4. 근데 여기는 이제 세로 높이가 29.4m per second인 셈이고, 그 다음에 가로 밑변이 2초인 셈이니까 2초 밑변 가로, 그 다음에 29.4m per second 세로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속력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0에서 3초까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3초 곱하기 29.4m per second를 해주면 0에서 3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알 수도 있다. 요거까지 파악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만약에 이런 걸 예제를 알려줬다 하면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속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속력과 시간 그래프의 이 밑부분 넓이가 이동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했냐? 3에서 5초 사이에는 그냥 직사각형이더라고. 그냥 가로 세로 곱하면 되죠. 0에서 3초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밑변 3초 높이 29.4m per second를 곱하게 되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얘는 숫자가 안 예쁘네요. 분모의 2가 안 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그다음에 5초 동안 물체는 매초 9.8m per second씩 속력이 커졌냐? 그건 아니고요. 언제 동안? 0에서 3초 동안 그랬다. 0에서 3초 동안.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답 자체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 아니더라도 밑부분 넓이를 이렇게 가령 뭐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뭐 사다리꼴이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 그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구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구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나올 거라는 걸 인지해두고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이거는 또 등장을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가령 3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봐봐. 3번 같은 경우 요거 한번 보면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놨어요. 그럼 뭐예요? 자유낙하죠. 그쵸?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0초일 때 얼마야? 0.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예요? 9.8.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9.8 곱하기 2. 그쵸? 19.6인가? 그치? 19.6.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29.4인데 9.8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여기 얘가 1차 함수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아이고, 29.49. 4초까지 가면 또 이렇게 1차 함수라서 39.2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4초일 때 속력이 39.2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초 걸렸다는 거잖아. 가만히 들고 있다가 지면에 내려올 때까지 4초 걸렸으면 4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탕 하고 이동 거리가 1m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동 거리가 2m였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높이를 물어보잖아요. 높이는 결국 뭐다? 이동 거리구나. 떨어질 때까지 이동 거리랑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맞아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건 이제 이동 거리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밑부분 넓이 이동 거리다.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4초 밑변. 높이는 39.2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이제 지워질 걸 보면 초랑 초가 일단 지워지죠. 그래서 나오는 게 미터로 나와야 되고 2로 4를 나누자. 이렇게 되겠지? 얘는 78.4 미터가 나올 겁니다.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4초 동안 떨어지면 한 78m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괜찮? 예, 요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예. 그러고 혹시 질문할 게 있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21번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였었냐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냐? 속력이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0초 동안 이동을 안 하지. 자, 지금 0초 동안 시간이 안 간다고 하면 이동 안 했겠지. 우리 운동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그럼 0초 오면 시간 안 지나면 운동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0초일 때 이동 거리는 이제 0인데, 자, 1초 동안, 우리 1초까지 얼마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는 이동 거리지, 그치? 1초까지 얼마 갔을까? 20cm를 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초일 때는 뭐 20cm 이렇게 가보는 거야. 2초일 때는, 2초까지는 얼마 갔을 거냐면 40이겠다, 그치? 그렇죠. 왜냐면 밑변 2cm, 높이 2초죠, 소리. 높이 20cm per second에서 4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2초일 때는 40cm까지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속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속력이니까. 우리 등속 운동이면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지. 그럼 기울기도 어때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원점 0에서 0cm, 1초일 때 20cm를 직선으로 이어요. 그럼 1초랑 2초를 또 직선으로 이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안 바뀌게끔 쭉 그냥 그어주면 그래프를 완성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주안점이 뭐냐? 속력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는 이제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초까지 파란색 직사각형이었죠. 20cm. 0에서 2초까지는 뭐 40cm. 0에서 3은 얼마일까요? 60. 0에서 4는 80.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곱셈 하듯이 그냥 20 곱하기 1은 20, 20 곱하기 2는 40, 20 곱하기 3은 30, 40, 20, 30이 뭐래? 20 곱하기 3은 60, 80, 100, 12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된다? 0에서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말했을 때 1차 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야. 왜?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상수인 그래프는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얘기하잖아. 기울기가 숫자야. 상수야. 그럼 뭐야? 1차 함수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중3이니까 될 텐데. 맞나? 맞는 거니? 아니 나도 이게 학생들 이제 이게 막 학년이 다 다르면 요 설명을 요때 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고민해야 돼. 괜찮지? 기울기가 상수잖아. 1차 함수여야 되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수. 정해진 숫자. 속력이 정해진 숫자잖아요. 안 바뀌잖아. 상수잖아. 그러면 어때요? 1차 함수. 근데 이제 이동거리가 0초일 때는 이동거리가 없겠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등속운동일 때 속력과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상수. 오케이. 자유낙하는 어땠어? 자유낙하에서는 속력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1차 함수였었고요. 그래서 밑보분 넓이 구하게 되면 2차 함수 나올 건데 뭐 중요하진 않아. 요 정도 보고 우리 이제 혹시 질문할 게 또 있어요? 있어도 돼. 있어? 16번. 자, 16번 요거 한번 볼게요.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쇠구슬이랑 깃털이 있는데 우리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어떻다고 했냐면 동시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요게 좀 가볍겠고 요게 조금 무거울 것 같아. 그치?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떨어졌어. 맞지? 그치? 근데 이제 되게 가벼운 가령 종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주 가벼운 종이 같은 경우는 깃털이랑 비슷한데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랑 동시에 떨어뜨리면 원하는 중력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안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러냐?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깃털이나 종이처럼 좀 굉장히 가볍고 면적은 커야 돼. 근데 면적 되게 크지, 그치? 넓이가 되게 넓잖아. 근데 가벼운 애들은 이런 애들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는 얘가 지금 같이 안 떨어지지, 그치? 쇠구슬이랑 깃털이 같이 안 떨어지잖아.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 공기죠.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진공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가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공기 저항도 작용을 합니다.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가에서는 깃털이랑 쇠구슬이 있는데 자, 공기 저항의 영향을 누가 더 많이 받냐? 공기 저항은 공기가 느리게 만드는 건데 누구가 많이 느려졌어요? 깃털이 많이 늘어졌죠. 그래서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때야 되냐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면 안 돼요. 나에서는 뭐가 작용하죠? 중력은 작용하잖아.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요 말은 틀린 말이죠. 딱 한 가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만 작용. 중력 한 가지가 작용하죠. 중력만 작용이라서 아무런 힘도 라고 말하면 틀린 게 되는 거고, 가나에서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할 거야? 질량 곱하기 9.8인데 질량이 안 바뀔 거고 숫자도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가 똑같냐? 중력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공기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속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시험을 진짜 보려고. 자, 시험 보겠습니다. 좋아. 문제 문항수가 18문항이야. 18번까지 있는데 15번 문항에는 아직 우리가 설명 안 들어간 개념이 속해 있어가지고 15번은 빼고 17문항이야. 15번은 빼면 된다, 얘들아. 자, 15번 빼고 17문항이고요. 15분 정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 비슷한데 이렇게 속력이 증가.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 곡선이야? 네, 곡선 넓이를 구하는 거를 지금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수학에서 적분을 한다고 하거든? 그때는 이제 곡선 넓이를 구하는 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 부착으로 뭐
부채꼴이랑은 그 형태가 달라요. 원형이랑은 곡선의 그 곡률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지금부터 15분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안 풀면 됩니다. 얘들아 15번 이거 안 푸는 거야. 이게 내가 문제가 하나가 다음 개념이 들어간 거를 확인을 못했어. 15번 안 푼다. 괜히 시간을 뺏지 말고 15분 풀 겁니다.
15분 조금 넘게 지났어요? 15번은 안 풀고 15번은 없고 지금 답이 없는데. 어떤 거죠? 7번. 있을 것 같은데? 네. 답 있어요. 있을지. 답 있다. 오, 괜찮죠? 시험 기간에 지연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 반은 4시부터 6시로 알고 있어. 문제 나눠 주시는 거 풀고 뭐 시험 보고 질문하고 뭐 어쨌든 지금보다 숙제 양이 시험 기간이니까 좀 더 많긴 할 거거든. 그래서 문제 풀고 질문하고 거기는 기본 반이 이제 이번에 1단원, 2단원 나간 반이긴 하거든. 근데 범위가 달라도 질문은 할 수 있고 수업은 이제 아마 내일로 해서 다 끝날 거거든. 거기도 오늘 우리도 이제 오늘로 해서 진도 다 끝나잖아. 수업 내용. 그래서 내일로 해서 진도 다 끝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그냥 문제 풀이만 할 거예요. 아마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면은 그 부모님이랑 한번 말씀 나눠보고 그 우리 원장님한테 그 카톡으로라도 얘기를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주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에 한 뭐 늦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본인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 학원으로 알려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가능은 해. 내일 수업은 수업을 나갈 거고, 그러니까 산남중 범위랑 다른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주 일요일 수업은 그냥 문제풀이. 근데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어차피 문제풀이랑 똑같아. 그래서 차이는 없어. 들꺼주고 뭐 질문 받고. 그냥 반응 옮기는 거예요. 영민이는 일정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일요일 반으로 간 거야. 4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4시부터 6시는 똑같고 아마 뭐 어떻게든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수업까지 하면 그 우리 지금 토요일 반이나 일요일 반이나 이번 주까지 하면 그 시험 범위 수업은 끝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라서 이제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는 거지. 이번 주까지만 상관이 있었고 다음 주부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오케이. 그 시험 다 풀었나요? 괜찮나요? 다 풀었고? 네, 다 풀었어? 아무튼 다 하긴 했네. 오케이, 알겠어요. 별로 오래 안 걸렸구나. 좋아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그렇죠. 그 말했잖아요. 13분 정도 했고요. 금방 했네. 좋아. 그래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복사하고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예. 고생했고요. 고생했습니다. 좋아요. 잠깐 있어보자. 했고요. 자, 잠시만 이거 다시 찍어서 불러드릴 거고. 자, 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정답지인데 해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문항들이 많아요. 죽고닥통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설을 하긴 할 겁니다. 자, 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좋아요. 오 15분 맞췄다. 잘했어. 와. 그러면 같이 한번 좀 한쪽 볼게요. 자, 한번 보면 자 1번의 답은 2번이죠. 1번의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2번의 4번 그다음에 3번에 4번. 요건 좀 좋은 문항 같아서 내가 이따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4번에 4번 약간 낚시 문제였다. 이거 이따 한번 언급할 거고 5번에 3번 그다음에 6번에 2번이고 그다음에 7번은 1번.
단위 변환하는 거 또 다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8번에 3번, 8번에 3, 9번에 5번, 10번에 1번 가장 가파른 거 보시면 되고요. 11번에 1번 소리, 12번에 5번, 그다음에 13번에 3, 14에 5번이고요. 그다음에 15번은 우리가 문제 제외했었고요. 16번에 4번, 그다음에 17번에 3번, 18번에 1번 여기까지였었고요. 앞에부터 보면서 좀 이렇게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번은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 거예요. 3번은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 3번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나? 내가 한번 보면 되나? 몇 번? 12번. 12번 볼 거고요. 좋아. 요 문제도 좋지.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몇 번? 18번. 오케이. 18번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O2에서 본 문제랑 좀 비슷하다. 그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번 문항 보면, 자, 이거 거리 줬어, 안 줬어요? 거리 안 줬지, 그렇지? 근데 우리 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기본으로 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 게 거리는 이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2km였던 것도 있고 6km였던 것도 있어요. 근데 각각 어떻다 했냐면 절반씩이었어. 처음 절반을 2km, 그다음 나머지 절반을 6km/h로 갔다. 그랬더니 전체 걸린 시간 얼마야? 2시간이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을 한번 세워볼 거냐면, 자, 절반의 거리를 xkm라고 해볼까? 나머지 절반도 얼마야? xkm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절반을 뭐 한다 그랬어? 2km/h라고 했고, 나중 절반을 6km/h라고 했어. 그걸 다 더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2시간. 그러면 우리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보면, 시간은 우리 거속시에서 양변을 시간으로 속력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처음 절반 얼마야? 킬로미터를 얼마로? 킬로미터/h로 갔어요. 그쵸? 나중 절반 얼마를? x킬로미터를. 이때 속력은 6km/h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이라는 거야? 2시간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 항을 보면 x킬로미터를 2km/h로 나눠요. 그럼 나오는 건 뭐야? 2분의 x hour 시간. 그 다음 요거는 x킬로미터를 6km/h로 나눠. 그러면 6분의 x 시간이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눠서 항 정리해보면 킬로미터 빠지고, 요거는 2분의 x hour 더하기 6분의 x hour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2시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hour도 사라지지, 그치? 시간. 그럼 풀면 어떻게 된다? 2분의 x 더하기 6분의 x는 2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죠. 분수가 불편하잖아?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하면 3x 더하기 2 x는 6 곱했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4x는 12, x는 3이 되는데, 자, 그런데 3이 x였잖아요. 절반이 3km였지. 그럼 전체는 6km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돼?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거 어려운 문항이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 한 문항 나온 다음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 우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속시는 어디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하게 이용하면, 이항을 해보면 시간이 궁금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그쵸? 그다음 속력이 궁금해? 속력 어떻게 하면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식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외워놓으면
속력이 궁금해? 그럼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이 궁금해?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을 두 개를 자동으로 유도해낼 수 있으면 좋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를 알아내라는 거지. 물어보는 게 거리지, 그치? 그럼 거리가 처음에 아예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절반이라고는 주어지는 거야. 그쵸? 그럼 이때 절반을 저는 그냥 X킬로미터로 했어요. 나머지 절반도 X킬로미터죠. 그쵸? 그럼 전체는 얼마인 거예요? 전체는 2X킬로미터죠. 우리가 처음 절반이 X킬로미터고 나중 절반이 X킬로미터니까 전체는 절반을 두 번 더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2X킬로미터가 전체 거리인 건 알았어. 근데 X가 뭔지 아직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있는 다른 거 알고 있는 정보가 처음 절반 X킬로미터를 이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갔다. 그러면 이 거리를 거리 X킬로미터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더라? 시간이 나와요. 시간. 처음 시간은 2분의 X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시간은 6분의 X 시간인데 그걸 더하면 2분의 X 시간 더하기 6분의 X 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이라고? 2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래서 이걸 가지고 X킬로미터를 얼마로? 2km per hour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 절반이죠. 나중 절반 X킬로미터를 6km per hour로 나눈 거예요. 우리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2분의 X 시간 더하기 6분의 X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전체 시간? 2시간이라고. 아워가 시간이니까 이거 떼면 2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2라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X가 얼마 나와야 되냐? 양변에 6 곱하면 우리가 절반이 X였잖아요. 그럼 전체는 2X였죠.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좋은 문항이고 어차피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하는 중에 뭐 한 30몇 분쯤의 걸 가지고 그럼 한번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좋은 문항이고 어렵게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4번 같은 경우 이거 왜 틀렸어요? 킬로는 거리가 아니죠. 뭐가 어떻게 해야 돼?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했으면 맞았지. 4번 분자가 이상해. 그래서 이거 아니고 분모 이상하거나 분자 이상한 걸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 6, 7 이쪽은 뭐 질문 없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 일단 12번은 질문이 나왔었고 할 거고 8번부터 11번까지는 질문이 없나요? 질문이 없으면 믿어야지 뭐.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다. 여기서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죠? 속력이었습니다. 요 점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2초일 때 A는 얼마 갔어요? 60m를 갔잖아. 그럼 60m를 2초로 나누면 30m를 1초에 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30m를 2초 동안 갔잖아요. 그럼 얘는 1초에는 15m를 가겠다 판단이 될 것 같아. 그쵸? 속력 이제 알아. A는 30, B는 15, C는 오른쪽에 나와 있다 30, D도 15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A와 D 모두 어때요? 속력이 A는 30으로 등속, B는 15로 등속, C는 30으로 등속, D는 15로 등속. 모두 등속이고요. B는 15, D도 15였죠. 맞았어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A가 2초 동안 60을 갔대. 그럼 4초 얼마 갈까? 120 가겠죠. 왜냐면 1차 함수니까. B 120m. D 같은 경우는 자 15m per second로 얼마 간대? 4초 간대요. 15m per second 세로 곱하기 가로 4초 하면 60m가 나옵니다. 분모와 분자에 초 하나씩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약간 수학적 테크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m 2배가 맞네. 긴 답은 5번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9번 9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0.1초 간격이다. 그치? 그럼 맨 처음에 운동 방향이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여기가 맨 처음이지, 그치? 얘가 처음 0초. 그 다음 사진은 0.1초겠고, 그 다음 사진은 0.2, 0.3초에 찍은 사진을 합쳐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력은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가 아니라 그냥 일정이고요. 누가 먼저 찍혔어? A가 먼저. 나중이죠, B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0.3초 걸렸어요.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작용하면 속력 혹은 방향 둘 중 하나는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속력 그리고 방향이 일정하죠. 그러면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 힘이 작용하지 않았구나. 왜?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방향은 변하지 않게끔 할 거고요.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고, A와 B 사이 물체의 평균 속력 자 얼마 갔어요? 60cm를 몇 초 동안? 0.3초 동안 갔죠. 그럼 이제 3분의 10을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1초 동안은 60 곱하기 3분의 10 하면 200이죠. 그죠? 200cm/s가 나오네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 페이지 여기 맨 마지막 아니에요. 13이랑 13, 14, 16은 질문 있어요? 13번 자 똑같은 문항이긴 하지 그치? 근데 가는 무슨 그래프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나는 속력 시간 그래프다. 그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주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기울기 구해야 돼. 기울기가 뭐야? 속력. 얘는 4초 동안 얼마? 40m를 갔지. 그럼 얼마야? 10m/s A는. 그치? B는 4초 동안 얼마? 20m를 갔으니까 얘는 5m/s가 나오지. 그래서 운동하는 두 물체래요. 두 물체인데 A랑 B가 있고 C랑 D가 있어. 근데 A는 10m/s니까 C랑 A랑 똑같은 거구나. 그럼 D랑 B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B랑 D는 같고요. A는 10, B는 5라고 빠르다. 맞는 말이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냐 안 하냐? 증가해 안 해? 증가하지 않고 그냥 일정.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어땠어요? 일정하게 증가했었다. 이렇게 1차 함수 형태. 일정하게 증가랑 일정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하면 일정은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상수고요. 일정의 증가는 1차 함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로 나오는 일정하게 증가. 등속운동 맞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 상수입니다. 오케이? 이게 두 개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18번이 질문이 있었죠. 그쵸? 자, 공기저항 누가 있는 거예요? 가랑 나 봐봐. 나는 어때? 쇠구슬이랑 그러니까 공과 깃털이 어때? 똑같이 떨어지죠. 그쵸? 얘는 공기저항이 있어 없어?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 가는 서로 다르게 떨어지지.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 그래서 가가 있다. 달에서 시험하면 우리가 달에 대한 정보를 살짝만 알아보면 달은 이제 중력이 작고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배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나 실험에서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그래서 뒷말은 맞는데 앞에말은 틀렸고요. 가 실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함을 알 수 있는 거는 가 말고 나가 나아요. 왜냐면 가는 공기 저항이 있어서 말 읽어보면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사실이거든. 사실인데 근데 가에서 봤을 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똑같이 안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가보다는 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을까? 가에서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 무거운 거랑 가벼운 게 같이 떨어지는 나가 낫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정도 있고
그냥 한 번 그냥 또 시원하게 하나만 더 해보자. 뭐 할 거냐면 우리 맨날 하던 거예요. 계속 하던 건데 4단원 암기 테스트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스르륵 작성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그냥 스르륵 작성해서 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쳐야 돼요. 어? 선생님. 아 괜찮아. 이거 내가 확인해보고 얘기할게요. 자, 너 지금 칠 겁니다. 우리 알잖아. 바로 암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6분 7분이면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